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조금 전에도 알려드렸지만 테슬라의 실적입니다. 어닝 쇼크 실적을 받아들게 됐는데요. 테슬라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주당 순이익이 0.66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고요. 시장 예상치였던 0.74보다는 훨씬 더 하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하게 되면서 27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그동안 테슬라는 차량의 판매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가격 인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한 자릿수 정도 늘어났지만 이 순이익의 경우에는 오히려 두 자릿수대 감소율을 기록했는데요. 자동차 부문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었고요. 테슬라의 총 마진이 17.9% 수준이었는데 사실 2분기에 일론 머스크가 20% 정도의 이익률을 낼 것이다라고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하회하는 수치라고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측에서는 계획된 가동 중단으로 생산이 둔화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는데요. 일단 3분기 차량 인도 대수 역시나 분기별로 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좀 흔들리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향방 테슬라의 실적으로 엇갈릴 것이다 라고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어닝 쇼크 실적표를 받아들게 된 이런 테슬라의 실적과 더불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오늘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배터리셀 종목들은 물론 포스코퓨처의 에코프로비엠 같은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 수준에서 동결하고 2주 후에 열리는 미국의 FOMC를 관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옵니다. 현재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물가 압력이 여전하고요. 경기 부진과 가계부채의 취약차주, 부동산 PF 같이 금융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은이 금리를 3.5%로 결정을 했을 때 지난 2월에 이어서 6차례 연속 동결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어져온 금리 인상 사이클은 사실상 종료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이창용 총재가 금통위 이후에 열리게 되는 기자간담회에서는 추가적으로 인상 여지를 남기는 매파적인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사전에 차단해서 외환 시장의 안정과 가계부채 증가세의 사전 차단을 위해서입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 금통위가 열리기 때문에 잠시 후에 또 10시부터 함께 체크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단독 보도고요.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6G 이동통신 상용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게 됐다는 보도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최장거리 6G 통신에 도전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삼성전자에서 선행기술 연구를 담당하는 삼성리서치 아메리카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에 차세대 셀룰러 장비를 평가하기 위한 전파 사용 허가를 최근 신청했습니다. 삼성은 이 실험에서 텍사스 일대 1km 거리 내 12.7GHz부터 13.25GHz 대역의 전파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서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미국 텍사스에서 500m 대역에 대한 전파 허용을 신청하고 6G 실험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보다 거리가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1km 구간 전체에서 실험에 만약 성공을 하게 된다면 세계 최장거리 6G 통신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6G 주파수를 위한 후보 대역을 논의하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이 표준 대수를 제시한 셈이고요. 6G가 도입된다면 통신 지연 시간도 대폭 줄어들고 초고화질 3D 영상을 통한 뇌 수술도 이렇게 가능해지고 정교한 수술까지 할 수 있다는 점 함께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삼성전자도 있겠지만요. 일단은 통신 장비 관련 종목들 함께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오이솔루션이나 에이스테크, 서진시스템 같은 종목들도 정규장 흐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이 부품 공급업체의 폭발 사고에 따른 일본 공장 일부의 가동 중단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합니다. 가동이 중단되는 생산 라인의 수도 늘었는데 가동 재개 시기는 20일 오후에 다시 한번 결정한다고 하고요. 어제 협력사인 자동차용 스프링 제조업체 추오스프링 공장의 폭발 사고로 부품 조달에 차질이 생겼다며 일본 내 6개 공장 10개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가동 중단은 지난 8월 이후
이후 2달 만이었습니다. 당시 중단됐던 14개 공장은 도요타 자동차 글로벌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기도 했었는데 어제도 이 소식으로 인해 현대차, 기아가 반사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하고 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도 현대차, 기아 2개 다 체크를 해보시면서요. 20일 오후에 다시 한번 가동 재개 여부 결정된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5번째 소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전기, 가스 등 이번 정부 들어서 꾸준히 올라온 에너지 요금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국민이 요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건 불편한 진실이지만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고 봤는데요. 한 총리는 최근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올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때 요금을 올리면 단기적으로 민생이 힘들 수 있다는 데는 공감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 부처 간 얘기를 하고 있고 당정 간 협의를 해봐야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발전 사업자들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함께 좀 부담을 지면서 불가피한 요금은 감내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힘을 모아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용성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국제 정세가 불안하면서 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도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구조로 전환하며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는 한국전력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4분기에 전기요금 인상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 보시면서 한국전력의 주가도 함께 연결시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 영풍자재와 대한금속의 하한가 사태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지난 4월과 6월 각각 8개 종목과 5개 종목이 거의 같은 시간대에 하한가로 향한 사건과 수법이 유사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 가운데 실적이 비교적 잘 나오는 장기 저평가 주식을 골라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인데요. 이번에 하한가를 기록한 영풍재재의 경우에는 물론 한편에서는 코스피 200 편입 이전에 차익 실현을 했다는 분석도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석이 조금 더 유력하게 보이는데요. 일단 이 영풍재재 말고 같이 영풍재재 최대 주주인 대한금속 역시나 비슷한 시간 나란히 하한가로 떨어진 것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렇게 하한가를 기록한 영풍재재와 대한금속에 대해서 매매 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일단 매매 거래 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오늘부터 해제 필요시까지 정지하고요. 회사에는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영풍재재와 대한금속 또 이렇게 매매 거래 정지에 들어갔다는 점 함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6가지 소식들 개장 전에 먼저 살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